HPLC 종합 가이드. 이 영상에는 HPLC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다음 편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HPLC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HPLC는 이동상, 용매의 이송 모듈이라고도 하는 펌프, 시료를 도입하는 수동 주입기 또는 오토 샘플러, 컬럼과 검출기, 그리고 CDS, 크로마토그래피 데이터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모듈이 HPLC 시스템으로 구성되면 어떻게 HPLC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동상은 펌프로 들어가 진공 탈기 장치를 통과합니다. 진공 탈기 장치에서는 이동상에 용해되어 있는 가스를 제거해줍니다. 탈기된 이동상은 설정된 분석법에 따라 올바른 조성 비율로 혼합됩니다. 그 다음 주입기는 샘플을 로드 및 주입하고, 펌프는 주입기에 시료를 이동상에 있는 컬럼으로 전달합니다. 시료는 컬럼의 고체상과 다양한 화학적 상호작용을 통해 개별 성분으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검출기는 각 성분의 농도를 전기 신호로 변환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호는 크로마토그래피 데이터 시스템에 의해 크로마토그램으로 표시됩니다. 이제 이동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이동상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동상은 시료를 컬럼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적절한 이동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리, 그리고 머무름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상은 분석하고자 하는 화합물들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선택합니다. 순상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비극성 이동상과 극성 고정상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극성 화합물이 먼저 HPLC 컬럼에서 용출된 다음 극성 화합물이 용리됩니다. 역상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분석 물질은 비극성 상호작용에 기반하여 분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동상은 고정상보다 극성이 더 크며 극성이 더 큰 화합물이 HPLC 컬럼에서 먼저 용리됩니다.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이온 분자와 극성 분자 사이의 이온 상호작용으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동상은 염이 포함된 수용액으로 완충용액을 주로 사용합니다. pH 및 염의 농도를 관리하여 용매의 강도와 선택성을 조절합니다. 겔투바 크로마토그래피라고도 하는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는 분석 물질을 분자량에 따라 분리합니다. 설정한 온도에서 시료를 용해하고 점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동상으로 비수용액인 유기용매를 사용합니다. 이동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순수성입니다. 모든 용매는 UV에서 최소한의 흑광도를 가지도록 HPLC 등급의 순수한 용매여야 합니다. 이동상의 점도는 가능한 한 낮아야 합니다. 용매는 HPLC 시스템 구성 요소를 부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용매는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고 안전한 물질이어야 합니다. 용매는 어떠한 비율에서도 서로 완전히 혼합되어야 합니다. 용매 섞임성 차트에서는 HPLC용 일반 용매 간의 섞임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굴절률 검출기를 사용하는 경우 굴절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동상이 분리하여 검출하고자 하는 화합물과 동일하면 검출되지 않습니다. 굴절률 검출기는 이동상의 굴절률과 다른 굴절률을 가지고 있는 분석 물질을 검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료를 제외한 이동상은 검출에 사용되는 파장에서 충분히 투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UV 검출기의 사용 시 고려해야 하는 UV 차단, 컷 오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동상의 UV 차단, 컷 오프는 분석물보다 낮아야 합니다. 이동상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HPLC 모드인 역상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면 분석에 적합한 이동상의 선택지를 좁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역상 크로마토그래피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리핵세기라는 개념을 하나 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용매 강도라고도 하는 용리핵세기는 컬럼에서 용질을 용출하는 용매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들 용매를 용리핵세기 순으로 나열하면 물은 약한 용매이고 유기용매는 강한 용매입니다. 용리핵세기는 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동상을 약한 용매로 사용하면 비극성 화합물이 컬럼에 더 오래 머무릅니다. 그러나 이동상을 강한 것으로 사용하거나 유기용매의 양을 늘리면 비극성 화합물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용출됩니다. 따라서 이동상의 세기는 어떤 유기용매를 사용하는지와 이동상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그래프는 다양한 용매에 대한 상대적 용리핵 세기를 보여줍니다. 50% 메탄올은 40% 아세토니트릴 또는 30% 테트라하이드로퓨란과 동일한 용리핵 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상을 준비할 때는 이동상과 시료의 pH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료에 이온화가 가능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동상의 pH는 분석물의 이온화 정도를 결정하며 이는 선택성과 머무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동상의 pH가 시료의 pKa 범위에 가까우면 pH가 조금만 변하더라도 머무름은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산은 낮은 pH에서 더 많이 유지되는 반면 염기는 높은 pH에서 더 많이 유지됩니다. 이것이 원하는 머무름. 분리도 및 피크 모양을 위해 분석물의 이온화 상태를 조절하여 이동상의 pH를 올바르게 조절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성 화합물의 경우 pH가 pKa보다 낮으면 분석 물질이 더 소수성이 되고 더 오래 유지됩니다. pK 범위에서 pH의 작은 변화는 머무름과 분리능에 큰 변화를 줍니다. 그리고 pH가 pKa보다 높으면 분석물의 소수성이 줄어들고 더 빨리 용출됩니다. 염기성 화합물의 경우 그 반대로 작용합니다. pH가 pKa보다 낮을 경우 분석물은 소수성이 줄어들고 더 빨리 용출됩니다. 그리고 pH가 pKa보다 높으면 분석물이 더 소수성이 되고 더 오래 머무릅니다. 이동상의 pH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 분석물 안정화를 위해 pH가 pKa 값보다 적어도 2단위 이상 높거나 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동상의 pH를 조절하기 위해 완충용액과 첨가제를 사용합니다. 완충용액은 재현성 있는 분리 및 머무름을 얻기 위해 분석물의 이온화를 억제하거나 이온쌍을 형성하여 용액의 pH를 좁은 범위 내로 유지하는 수용액입니다. 이번에는 물을 용매로 하는 이동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산을 첨가하면 pH는 낮아지고 산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동상에 완충용액이 있다면 비록 산을 추가하더라도 이동상의 pH는 일정합니다. 염기를 추가하더라도 pH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완충용액을 선택할 때 특정 권장 사항이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pH 범위 및 pKa 값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완충용액 및 첨가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완충작용을 위해서는 완충용액의 pKa의 플러스 마이너스 1 pH 단위 내에서 완충용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UV 검출기가 장착되어 있는 HPLC에는 UV 차단, 컷 오프를 고려하여 인산염과 아세트산염을 가장 널리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충용액을 선택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완충용액의 농도. 완충용액의 농도를 높이면 극성 분자가 더 빨리 용출되지만 농도가 높을수록 점도가 높아져 컬럼의 여갑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응용 분야에 적합한 농도 범위는 10에서 50mm몰입니다. 완충용액의 분해. 일부 완충용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되고 UV 흡광도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완충용액을 포함하는 이동상은 제조한 지 오래되었다면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UV 차단, 컷 오프 값. 완충용액은 검출 파장에서 충분히 투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완충용액의 UV 차단, 컷 오프 값은 약 230나노미터에서 200나노미터 미만입니다. 완충용액은 이동상과 호환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에 완충 용액이 침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시험관 시험을 수행하여 완충 용액이 침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CMS를 사용하려면 권장 사항에 따라 휘발성 완충 용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리카게 컬럼을 사용하는 경우 pH 범위는 pH 2에서 pH 8로 조절해야 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영인크로메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주세요.